안녕하세요. 이렇다 69회 저는 마돈나입니다.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찬희쌤 아직 목 좀 괜찮으세요? 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네, 다행이네. 돌아갑니다. 네. 아, 제가 네. 그 철원에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네네. 평상시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1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아. 한 포천까지 아. 한 3,700원 유료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네. 3,700원 정도 내고 갔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신나서 달려갔는데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나무로 해서 구도로에 있던 자영업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상권이 바뀌죠. 완전히. 그리고 네. 서울하고 더 가까워졌으니 이제 음. 철원 지역에 음. 집값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음. 제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렇다병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 이렇다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전국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 사회자님도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 고민이 없던 사람이 네. 갑자기 고속도로 하나 뚫린 것을 경험하면서 네.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기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렇다병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이고, 요새 아유병이 유행이라는데 이렇다병. 그게 뭐예요? 아유병이요? 아유가 최근에 무슨 그 이상순 씨 부부 네. 효리네. 이효리가 생각이 안 나. 우리 이상순이 생각이 나네요. 이상순 씨 부부 집에서 하는 뭐 하지 않았어요? 예, 예능 효리네 다큐? 민박. 그때 아이유가 하던 행동들을 막 따라하고 그러는 게 아이유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병. 네, 아, 아이유가 되게, 그렇군요. 되게 그럼. 예쁜 척하고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유 네네. 팬들한테. 아,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혹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다병 걸리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 좋은 병입니다. 예, 예. 네. 자, 유프로님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예, 사실 북핵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네, 매일 네. 매일 글 하나씩 쓰고 계시죠, 유프로님. 그만큼 그런가요? 논쟁의 네. 대상이 되는 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예. 파리 바게트의 불법 파견 문제 아하. 이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요즘 뜨겁죠. 네네. 예. 그 우리가 이렇다 65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내용과 관련이 좀 있네요. 파견이냐 도급이냐 이거 뭐 그렇죠. 했었죠. 예, 그때 우리가 생소했던 네. 단어들을 음.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일어나는 위장 도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불법 학원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예, 근데 파리바게뜨 문제는 상황이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죠. 그래서 연일 뭐 대형 언론들이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네. 또 보수 야당까지 비판의 대열에 나섰는데요. 일단 그럼 파리바게뜨의 그 불법 파견 문제 실상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지난 9월 21일 사건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네. 합쳐서 5,378명입니다. 네. 의 인원이 불법 파견 근로자다라고 이제 판정하시고 파리바게트 본사로 하여금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고요. 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거나 네.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제 9월 21일이니까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네. 예. 이 외에도 이제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한테 연장 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이것도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결정인 것 중요한 같은데. 결정이죠. 네. 그러니까 각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 뭐 이런 결정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협력업체와 가맹점은 어떤 법률적 관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림 네네. 보이시죠? 예, 네. 예. 좀 파란색, 복잡하네요, 빨간색. 그림도. 예. 네. 파리바게트 맨 위에 있고 협력업체, 제빵기사, 가맹점주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하나씩 봅시다. 네. 일단 파리바게트 본사하고 가맹점주. 이 가맹점이란 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파리바게트 그 점을 말합니다. 네. 이 가맹점주가 가맹 계약을 맺고 있겠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네. 그다음에 이제 파리바게트 본사는 또 그래서 가맹점에 제빵 기사하고 카페 기사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11개 협력업체와 업무 협정을 맺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협력업체는 어떤 제빵 기사와 사람들이 카페 있죠? 기사를 교육 훈련 시켜서 네네. 가맹점에다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아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하고 가맹점주는 도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예. 협력업체가 교육한 근로자를 네. 가맹점에 보내는 거죠. 네네. 그러기 위한 도급 계약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들 협력업체가 이제 제빵 기사, 카페 기사를 교육 훈련한 다음에 가맹점주에게 노동자를 보내는 거죠. 당연히 노동자는 협력업체에 협력업체 고용돼 있는 소속이죠. 거고요.
아. 예. 아주 정리하면 네. 파리바게트는 가맹점과 무슨 계약? 가맹 가맹 계약을 맺고. 예. 파리바게트는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와 업무 협정. 네, 네, 네. 그다음에 가맹점주와 그 협력업체는 도급 계약. 예. 근로자를 보내주는 도급 계약. 그리고 제빵 기사들 또는 카페 기사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러네요.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이 네네. 그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제빵 기사, 카페 기사를 교육시킨 협력업체가 가맹점에 근로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각 가맹점에서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빵 사러 가면 막 거기서 막 빵국지 엎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출근 시간도 관리하고 업무도 지시하고 감독하면서 지휘 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아. 판정한 게 9월 20일입니다. 이 지표를 잘 보시면 파리바게뜨 본사하고 제빵 기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휘 명령을 이렇게 했으니까 불법 파견이다. 예, 아. 법적으로는 3자 관계에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기억이 제3자. 나네요. 만약에 업무 지시나 감독이나 뭐 지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불법이 아닐 수도 될 뻔했네요. 아닐 했네요. 아무것도 그쵸? 안 했으면 불법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님? 지난번 우리 예, 공부했던 이게 거. 조금 뭐 복잡한데요.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견 계약이면은 하청 기업이 사람만 이렇게 보냈을 뿐 지휘와 명령은 원청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도급 계약일 때는 네, 네. 하청 기업이 독자적인 명령 지시 체계에 따라서 업무를 완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 기업이 작업 지시나 근로 감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도급이죠. 네. 예. 근데 지금 파리바게뜨 문제를 보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즉 제빵 기사 교육 훈련 업체인 협력업체가 네. 직접 가맹점에서 지휘 명령을 하게 되면 도급 계약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만일 원청 기업이 네. 법적으로는 원청 기업이 가맹점인데요. 그렇죠. 작업 지시나 근로 감독을 하게 되면 원청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주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고용을 지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죠. 법적인 원형 기업은 가맹점주인데요. 예. 네. 그렇죠. 도급 계약이 가맹점주하고 협력업체 사이에 맺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명령에 문제가 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으로는 3자의 위치에 있지 제3자죠. 원청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협력업체와 업무 협정을 맺은 회사일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법적은 원청은 아닌데 사실상의 원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판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법적인 원천인 가맹점주도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겠죠. 하죠. 예, 이게 예, 청소도 뭐, 좀 해라. 뭐 그렇죠. 빵도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 하겠죠.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었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파리바게뜨 본사가 중요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불법 파견이고 따라서 제빵 기사와 카페 기사를 사실상의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거죠. 네, 네 아,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제3자가 네. 사실상의 원청인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라. 이게 음. 9월 20일 결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유프로님 말씀은 도급 계약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휘 감독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은 원청이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도급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예. 여전히 근데 의문이 남는데요. 그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려면 말이죠. 왜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맺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업무 협정만 맺지 않고 파견 계약을 맺었다면 불법 파견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예. 이게 우리가 1호타 65에서 했는데요. 이 파견법이 IMF 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파견이 이제 합법화돼서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는데 도급은 이제 도급 관계만 잘 지키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근데 파견은 엄격하게 대상 업무가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파견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파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32개예요. 32개. 아, 딱 네. 32개만 파견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거 있나 뭐 컴퓨터 관련, 뭐 번역, 통역, 창작, 공연 예술, 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뭐 도서 우편, 네. 수위, 경비원, 여행 안내,
배달, 운반, 검침, 음식 조리 뭐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입니다. 예. 이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업무들인데 제과 제빵은 없네요. 네, 제과 제빵 없습니다. 오. 파견 32개 업종에 없어요. 네. 물론 음식 조리 종사자는 있는데 네. 그 중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제과 제빵 없는 음식 조리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파견 대상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즉 협력업체가 파견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파견 계획을 맺으려고 하고 싶어도.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파리바게트는 협력업체가 가맹점과 도급 계약을 맺게 해서 제빵 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거기부터 편법의 시작이 된 네네네. 거군요. 제가 볼 때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저는 되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발하는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반발하는 측은 이제 파리바게트 본사 자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자기들은 이제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 계약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한 거다. 지원 업무. 네, 그거 원래 가맹 계약할 때 있는 거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예. 그렇잖아요. 뭐 치킨도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네.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근로에 대한 명령과 지시는 가맹점주가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면 파리바게트 본사가 아니고 가맹점주가 직접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게 가맹점주에게 음. 떠맡기는 그러니까 입장이네요. 도급 계약이 가맹점주하고 협력업체 사이에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협력업체가 지휘 감독을 안 하고 안 한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위장도급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결국 위장도급하고는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고용하라 그러냐? 우린 제3자인데. 네. 그런데 한 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네.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 기사를 고용하면 제빵 기사의 처우는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20% 늘어난다. 그건 또 뭐지?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죠. 직접 예. 고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하게 예. 되면 네, 네. 4대 보험에 대한 의무도 제하되죠. 노무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상당한 가맹점이 폐업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하게 되는 게 이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그 파견이나 위장 도급의 문제는 네. 관련 주체가 셋입니다. 원청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하청 기업이 기업이 있고 있고, 예. 그리고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런데 프랜차이즈 부분에서는 관련 주체가 넷이에요. 원청 기업이 있고 원청 기업과 협력하는 협력사가 있고 네. 가맹점이 있고 네.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 건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유프로님은 가맹점주가 고용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요? 형식 논리로는 네.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죠. 예. 네. 법적 계약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에서 일하지, 가맹점의 매출에 기여하지, 네. 그리고 실제 청소하라, 뭐 이렇게 빵을- 빵을 이렇게 진열하자 하는 것들을 가맹점주가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인 사용주는 가맹점이지 왜 우리 본사냐? 라고는 반발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형식 논리상은 그러니까요. 말은 돼요. 말은 돼. 그런데 예.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업무상의 지휘 감독의 주체, 그러니까 파리 바게트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네. 본질적인 내용을 누가 지시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되거든요. 음. 근데 파리 바게트 본사가 채용을 하는 거, 네. 평가를 하는 거, 임금을 주는 거, 승진 등에 대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리 바게트 소속 품질관리사들이 메신저로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빵 기사에게 일일이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본사의 품질 관리사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가맹점 제빵 기사한테 지시를 하니까 이거 사실상 불법 지시죠, 불법 지시. 그러네요. 네.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파리바게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가신다 하더라도 네. 가맹점에서 직접 빵을 막 이렇게 굽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침에 좀 일찍 가보면 트럭으로 이렇게 빵이 직접 배달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는 케이크라든가 롤 케이크 같은 게 이렇게 배달되잖아요. 네, 예. 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데요. 파리바게트 본사 직원이 아까 톡방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톡방을 통해서 지시를 했는데 뭘 지시했냐면 제빵 기사들한테 본사에서 제작되는 빵에 대한 주문을 많이 넣어라. 어?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트럭으로 네네. 직접 배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 본사가 더 네네네. 이익이 많이 남는 빵일 거 아니야. 아 여기 예. 제빵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가맹점에서 만드는 것보다 본사에서 하는 물건 것에 대한 받을 주문을 때가- 많이 더라. 이런 네네. 것까지도 독려하고 네. 지시하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제빵사가 가맹점주에게 사장님 이번에 팥 앙금빵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본사에 주문 좀 더 넣을까요? 뭐 이렇게 사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좀 어. 더 넣지? 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뚝방에 그런 게 올라오면 올라오면, 예. 롤케이크는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예. 이번에 또 주문을 2배로 넣어야 되겠어요.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사실 평가와 승진의 문제를 네네 본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아. 예. 더 황당한 사건도 있어요. 이런 어떤 사건도 거요? 있는데요. 2015년 말에 네. 당시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한국을 방문했어요. 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 하는데 코팡, 코팡. 코빵이라는 네.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팔리는 빵이에요. 뭔 빵이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이렇다 방송을 해서 직접 파리바게트를 가봤어요. 코빵이 뭔가 해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단팥하고 단팥 위에 크림이 이렇게 되는 단팥 크림빵. 아 팥 그런 앙금과 빵이 크림이 있었구나. 같이 있는 빵이 있어요. 네네. 빵은 또 프랑스식 빵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먹었답니다. 네. 자, 파리바게트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먹은 빵이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본사에서 제빵 기사들에게 이 빵을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빵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빵이 코빵이래요. 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오. 그리고 이제 제빵 기사들이 근태를 만약에 했다면 네. 이게 협력업체뿐이 아니고 본사에도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올해 초에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파리바게트가 속한 그룹이 SPC죠. 네. SPC. 네. 원래 삼립이죠. 원래 옛날에 오전에 매장 매대에 케이크가 없다. 라고 네. 회장이 한마디를 했더니 네. 본사에서 제빵 기사들의 출근 시간을 앞당기도록 했답니다. 이게 다 전부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다 증거들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이 본사가 한 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야, 매장 매대 케이크까지 관리할 정도면 엄청 구체적인 사실상의 노동 관계죠 이게. 그러네요. 법적 관계 그렇다면은 없는데도. 실제적으로 한 회사에 있는 사람처럼 간주하고 그렇죠. 일을 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회장님이. 네네네. 실제로 제빵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요. 네. 가맹점 사장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본사와 가맹점주의 업무상 지시 비중을 따지면 본사가 8, 가맹점주가 한 2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거기 뭐 제빵사가 여성 제빵사였나 보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그냥 좀 네. 평소 목소리도 다르게 하려고 네, 하다 네. 보니까 고용노동부 네. 가맹점주의 지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가맹점주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가맹점 수수료, 재료 비용 등의 형태로 본사로 이관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파리바게트 본사 주장처럼 가맹점주만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상 파리바게트 본사를 위해서 제빵 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판정하는 게 옳다. 아니 봅니다. 가맹점주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뭐 어떤 결정 권한도 별로 없고 그렇죠. 예, 뭐 사람은 고용하고 사람은 저쪽에서 날라오고 예, 사람은 날라오고 지시는 본사에서 오고. 그러니까 몸빵을 더 만들어야 될지 예. 결정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 뭐야? 정도의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야 말도 빵이 안 돼. 좀 오늘 좀 안 예뻐 보인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 2%, 예, 2%, 2% 정도. 청소 좀 하지 뭐 어.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본사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론을 제기해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런 반론을 제기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SPC 왜요? 얘기죠. 왜요? 왜냐하면 그것도 네. 일견 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니까 하겠죠. 네. 예. 본사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더라도 제빵 기사들은 가맹점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예. 그럼 가맹점에 가게 되면 가맹점주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네. 이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8대 2라면서요. 어쨌건 일하더라도 파견법 일하다-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65회를 다 들었을까요? 네, 유프로님. 그게 예. 그러니까 참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네. 보낸 사람이 가서 직접 지휘 감독하면 도급이고 네. 보내기만 하고 받은 사람이 지휘 감독하면 파견입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본사가 고용하고 음. 점에 보냈어. 네. 그럼 점주가 지휘 감독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견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 제과제빵은 음. 그러니까 우리 본사가 고용하라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파견법 위반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리가 있긴 있네요. 일리가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도급으로 계약을 해도 네. 가맹점주가 네. 도급일 때 가맹점주가 네. 지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안 되죠. 예. 아, 예, 예. 예. 이제 그 논리를 대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파견법에 대한 네.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의 산물입니다. 아, 파견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파견 사업, 다시 말해서 근로자 파견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품의 이해가 생산과 되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네.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서 네. 그 회사의 명령 체계에 네. 들어가서 일하도록 만들어도 파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프랜차이즈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파견이라 그러긴 하죠. 네. 그 나가서 좀 예. 출장 근무하고 있으라. 네,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비사업적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적용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한 후에도 가맹점에 내보내면 파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네. 근거가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아,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견법상 파견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직원을 보냈다고 해서 파견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 그냥 출장 근무를 네, 네. 출장 근무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또 출- 법적으로는 네. 또 가맹점이 독립회사지만 사실 네. 지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옛날식으로 거의. 하면 예, 맞아요. 예, 지점 근무해라 이런 거지 사실. 그러면은 네.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은 어때요?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금의 형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정은 하고 있든가요? 인정 안 합니다. 있나요? 예,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예. 예, 예, 예. 뭐 인정하고 싶지 아까 우리 않겠지. 표를 봤겠지만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3자예요. 그러니까요. 이쪽하고 협력 관계, 음. 저쪽하고는 그 뭐 가맹점 계약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육 훈련을 주로 시킨다고 하는 협력업체가 네. 가맹점주와 계약한 거고 자기들은 네, 네, 네. 삼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지휘 감독하고 근태를 관리하고 그게 그러냐는 거죠. 고용노동부의 말인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예. 예, 그걸 이제 파리바게 측은 이제 뭐 어떻게 변명하나 한번 봅시다.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법이 있어요. 네. 요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빵 기사에 대해서 교육 훈련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거다 가맹사업법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면 되지 근태를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교육과 그러니까, 훈련과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아, 것이지. 정확하게 날카롭게 예, 지적하시는데. 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뭐좀 얘기를 좀 덧붙이면 말이죠. 실제로 네. 가맹사업법 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사용자 단체인 경총도 경영자 총협회도 가맹개혁상 용역 지원은 노동법 사항이 아니고 네. 상법에 관계된 거다. 상법상이라는 거죠. 음, 문제가 없다. 음. 이렇게 이제 파리바게뜨 집과 경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바보도 아니고 네. 가맹사업법상의 조항을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네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네, 고용노동부가 실제 내용을 보니까 네, 가맹점에 지원을 하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의 범위를 넘어섰더라는 거예요. 교육 훈련 단순한 교육 훈련이 아닌 거죠. 예. 아닌 네.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의 사용주로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네.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 직원 부리듯이 하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리바게트를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은 네, 전체 노무 관리를 실제적으로 누가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네. 그 제빵 기사와 카페 기사의 실제 사장은 파리바게뜨라더라 본사더라. 이더라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거론한 게 이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네. 동시에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용역 지원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지금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처럼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빵 기사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직접 고용을 해 파리바게뜨가. 네. 그럼 가맹점에 근무하게 해. 네. 그러면서 필요한 짓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견법과 가맹사업법이 충돌하지 않는 건데 네. 그냥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그거.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예, 예, 예. 그 업무 지시나 근로 감독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은 형식은 뭐 그럴듯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변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협력업체가 해야 할 제빵기사 양성이라든지 훈련은 사실상 본사가 전담했고요. 네. 협력업체를 독립된 사업자로 명시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제빵기사의 임금, 채용, 승진 등의 일률적 기준을 본사가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본사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노동법상의 의무 이행은 본사가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노동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네. 회피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실제적으로는 불법 파견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법적으로는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네, 네. 실질적으로는 사장 자기 역할을 기업의 하시는. 예. 이윤을 위해서 네, 네. 자기 기업에 고용된 사람을 부리듯이 하더라. 승진도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업무 지시도 하고 네, 뭐 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로서 해야 할 노동법상의 의무 이행은 하지 않고 요것만 그러니까 하는 싹 거예요. 회피하고 예, 예. 예, 고용주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게 만든 고도의 어떤 편법을 사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확합니다. 아까 차인 선생님이 네. 파리바게트 본사 측 입장이 네. 제빵사 등을 가맹점이 직접 채용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채용해도 결국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맹점주가 제빵기사 한 명을 이제 협력업체로부터 이제 공급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협력업체한테 이제 줘야 되는 이제 도급비가 있겠죠. 네. 예. 이게 한 명당 보통 월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빵기사의 경우. 그런데 제빵기사가 실제 받는 월급은 월 200에서 240에 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에서 한 130만 원 정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뭐 당연히 협력업체의 네. 이윤이 되기도 하고 네, 협력업체의 운영비도 되고 네, 또는 뭐 제빵기사가 또 뭐 연차라든가 월차로 쉬는 날 대체 투입될 기사의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조금 쓰이겠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본사에서도 누가 빵을 굽고 있겠죠. 그럼 본사에 제빵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사 네. 제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사 제빵사의 월급을 조사해 봤더니 네, 아까 협력업체가 200에서 240 정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좀 40에서 50만 원 정도 많답니다. 아. 280에서 300 사이 요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사가 고용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제빵기사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파리바게트 본사의 말처럼 파리바게트 본사가 그 인건비 상승분을 가맹점주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복잡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가맹점주 그러니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예. 우리가 제빵사들의 문제도 제빵사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가맹점주들도 자영업자들도 거의 자영업자에 가깝잖아요. 다 자영업자죠. 예, 그 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되는데 그럼 직접 고용한 결과로 비용이 절감되거나 이런 면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당연히 직접 고용이 있죠. 돼서 비용이 예, 더 예. 늘어나는 걸 얘기했는데 네. 절감되는 요인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있는데요, 이게 협력업체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주로 파리바게트를 퇴직한 임직원이 출자해서 차린 회사랍니다. 11개가 네, 있는데요. 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되게 그렇죠 또.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라서. 네. 네, 뭐저 국세청은 알고 있겠죠. 어쨌건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협력업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협력업체 이윤이 사라집니다. 네. 그럼 도급 관련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명당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네. 비용이 줄어드는 거네요. 이 11개 업체의 사장님들이 네. 이윤을 포기하셔야 되죠. 그러네요. 네, 대신 전체적인 비용은 쫙 감소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본사가 자기 교육훈련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협력업체의 사장님들을 본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금을 예. 받아서 생활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협력업체가 하는 일을 네.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네, 본사가 흡수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유프로님들 말했지만 그 협력업체가 어떤 업무 짓을 했는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네. 뭐 연장 근로, 휴가 신청 승인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 명령을 했던 게 거의 없고요. 네.
아까 교육 훈련도 제일 중요한 게 레시피라든가 제조 방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것도 회사의 본질이죠. 이런 것도 네. 다 본사가 매뉴얼로 협력업체한테 그냥 다 준 거지. 협력업체가 연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빵이 더 맛있대더라. 거의 없어요. 다 본사가 다 레시피를 다 갖고 있죠. 그럼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뭘 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노무 관리 부담을 본사가 네네. 안 지도록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중간에. 편법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노무 관리를 위한 업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노무 관리 부담을 안 지려고 본사가 네. 사실 서류 업무만 하고 있는 거죠. 요 협력업체만 싹 빼버리면 제빵 기사의 처우는 개선이 되고 네. 가맹점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음.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들어보니까 파리바게뜨 본사가 머리 쓰다가 재무동을 자기가 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권이 바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네.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많아서 진짜 어찌 될 줄 모르겠네요. 며칠 전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직접 고용을 하면 파리바게뜨 1년 영업수익이 모두 인건비로 나갈 판이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협박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 경제신문은 아무래도 근로자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본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인건비로 나가면서 마치 파리바게뜨 본사가 망할 것처럼 막 보도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파리바게뜨 영업 상황이 궁금해요. 돈 잘 벌었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파리바게뜨가요. 그렇게까지 이 했으니까 많이 파리바게뜨 벌었겠죠. 운영하는 회사가 네. 파리 크와상이라고 그러네요. 예, 파리 크와상의 그 대주주는 네.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은 허 회장이 63.5%나 가지고 있고요. 많이 갖고 네. 있네요. 부인이 또 좀 가지고 있고 또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을 합쳐버리면 100% 소유하고 있는 거죠. 상장한 기업이 아니네요. 예, 상장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가족 기업 가족 이제 이런 운영 이제 잘한다. 가족이 음. 지난 2011년부터 작년 2016년까지 6년간 받은 배당금 총액이요. 381억 원에 달하거든요. 배당금만. 예, 그렇죠. 이윤인 거죠. 뭐 회장 월급 이런 건 다 떼고. 그거야 일을 한 건데 임금인데. 그렇죠. 제빵- 그것도 아니, 아주 많이 받겠죠. 아니 예. 제빵사 네. 그렇게 일 하루 종일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게 배당금이 381억 원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예, 그렇죠. 매출 실적을 보면 네. 네. 2016년 한 해 매출액만도 매출이니까 총 판매액이죠. 네네. 1조 7,772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정말? 2011년 이래로 꾸준한 영업 실적을 이렇게 기록해 왔는데 정말 제빵사들이 열심히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결국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네. 제빵 기사나 카페 기사를 불법으로 간접 고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그렇죠. 네. 올린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밀린 임금도 주라는 판결도 같이 네. 나왔거든요. 지시도 같이 나왔는데요. 1,000억 정도 네네. 된다 그랬죠. 예, 오. 협력업사가 100억? 100억. 예, 출퇴근 시간에 적합하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해서 100억을 추가 지원하게 한 거죠. 네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중간 협력업체 일을 제빵 기사의 직접 고용과 함께 파리 바게트 본사가 맡아버리고 네. 파리 바게트의 영업 이윤을 조금 손해 보면은 네. 제빵 기사뿐만 아니라 가맹점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핵심을 얘기하네요. 어. 영업이윤을 조금만 좀 손해를 봐라.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요거 손해 보지 안 않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이렇게 거죠. 난리를 예. 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파리바게뜨가 동네 빵집 다 죽여놓고 결국은 허영인 회장과의 그 일가 돈 벌게 해준 셈이 된 거네요. 네, 네. 야, 뭐 자기들도 진짜 노력은 했겠죠. 근데 네.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너무 과하죠. 부당하고 네. 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익이 있죠. 너무 과하죠. 예. 이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 근데 프랜차이즈 형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점의 인력 파견 문제를 뭐 다루는 뭐 방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예, 이 최근에 와가지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요. 영업점 관리인 이제 해당하는 이제 가맹점주는 네. 그와 관계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 가맹 점주가. 점주는 사실은 사장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아, 받도록 이거 중요합니다. 했어요. 좋습니다. 역시 선진국 달라. 그러다가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영업점의 관리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네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예.
가맹점주가 네. 가맹본부에 대해서 완전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네. 가맹점주도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거 좋네요. 가맹점주도 노동자다 음. 이런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실체를 보자라는 거죠. 네. 형식적인 사장이라 불리느냐 안 불리느냐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게 네. 아니거든요. 네. 프랜차이즈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프랜차이즈 관계의 노동법을 이제까지는 거의 적용해오지 않다가 오바마 정부 때 법적 개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 체인 뭐 이런 형태의 간접 고용의 확대가 소득 양극화를 가져왔고 네.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인 거죠. 그래서 법원과 연방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가맹본부의 노동법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커버롤 이게 프랜차이즈 청소업체라고 하는데요. 청소업체 이름이군요. 예. 커버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 운영을 광범위하게 지배한 커버롤 본사를 가맹점주의 실제적인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판단을 했고요. 좋은 판례네요. 예. 예, 2012년부터는 연방노동위원회가 맥도날드 본사에게 가맹점 근로자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좋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거 단체 교섭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네. 예.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만 보면 네. 내가 이유가 고용했나? 없죠. 내가 고용했나? 네. 가맹점주가 가맹점주가 고용했지? 있지?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법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적인 그렇죠. 고용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유프로님 오늘 막 핵심만 딱딱 예.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예. 그 파리바게뜨 본사가 대기업이지만 파리바게뜨보다 언론들이 유난히 조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좋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자본 편을 드는 걸까요? 예. 광고주가 반발하니까 그렇죠. 아니, 너무 사실 단순하다. 이게 예. 불법 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이게 5천 명이 넘는 네.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명령한 것은 이게 파견법 생긴 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초유일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초유일입니다. 5천 명 가량을 하는 것은 5,000명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하기사 예. 이런 판례들이 사례들이 없으니까 여지껏 이렇게 해 왔겠죠. 네네. 그리고 불법 파견 이제까지 제조업에 주로 네네. 적용해 왔고요. 네. 유프로님이 말했듯이 이 파견법 위반이라 그래 갖고 네.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한 게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한 거는 최초의 사례거든요. 이게 대기업이 이제 원청과 협력업체로 불리는 이제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 계약이 네. 사실상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불법 파견 문제다 또는 위장 도급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제조업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전체 업종으로 이제 문제를 자꾸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처음 거론된 거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이제 경제 언론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왜 그게 심각하다고 보냐? 이번 사례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비슷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 업종으로 쫙 확산되지 않을까? 재계가 우려하고 있으니까 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 언론들이 덩달아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계 전체의 이윤의 감소로 귀결되지 않을까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고용부 이번 결정이 그럼 다른 영역으로 이제 확산될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고용노동부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뒤에 입장을 네. 다시 또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리고 재벌 손보기 차원에서 한 회사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치를 취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의 해석이라는 것은 네. 다른 곳에 확대 적용될 전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겁먹는 데는 일단 경쟁사인 뚜레쥬르 뚫레주가 그렇죠. 예. 똑같이 하고 네. 있겠죠. 근데 자신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안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어. 사실은 지시 업무의 구체적인 게 이게 파견법에 어긴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네. 실체가 실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유사한 형태가 참 많습니다. 대리점 고용 체계인 LG전자서비스, 뭐 삼성전자서비스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네. LG U 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네. 우리도 불법 파견인데 오. 라는 걱정이
탁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재계가 언론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전쟁 난다는 방에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희한하네. 가전업체 예. 집에서 쓰다 보면 이렇게 고장 나면 이제 서비스 업체에서 오고 네, 인터넷 서비스 고장 기사. 나면 인터넷 고장 나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구나. 예, 다 다른 회사예요. 예. 그것도 대리점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자다. 그렇죠. 이렇게 본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거는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지시하는 걸 통해서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자기 직원처럼 활용하고 있네. 그리고 음. 그 활동이 본사의 경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네. 네. 그러면 너 노동자지 왜 이게 그 대리점 노동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에 실제로 그게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우리가 근로자인 거를 확인해 달라. 네. 우리 근로자 지위인 걸 확인해 달라. 그 소송에서 네. 이게 이기기는 이제 본사가 이겼어요. 삼성전자가 이겼어요.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건 근데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시정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네. 1심에서 끝났을 뿐이지 지금 2심이 또 계류 중이니까 아. 앞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어려워진 상태가 됐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벌써 예비 보호막을 막 언론에서 치는 거죠 지금. 그 1심에서 이제 졌던 이제 노동자가 졌는데 그 네. 내용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자 소속 서비스 기사 1,300명이 2013년에 원청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죠.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 네. 우리가 그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네.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냐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근데 재판부는 그때 어떻게 판결했냐면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했으나 이는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법 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심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 또 불법 파견 문제로 이제 1심에서 이번에는 이제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있죠. 현기차. 우리가 지난 65회 때 얘기했죠. 예, 네. 했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번 패소했는데 네. 이게 지금 영원히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돌아 보면 65회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1,941명이 2010년에 사실상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고용주는 현기차다라는 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요. 고등법원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서 기아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3심 네. 대법원의 계류 중에 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도 2심 판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정해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현기차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의 문제만은 아니군요. 네네.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판정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